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어머니들, 쓰레기통에서 병을 찾는 퇴직자들. 이런 장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독일에서 6명 중 1명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독수리 탐험은 독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면을 파헤칩니다. 놀라운 현실을 준비하세요. 지리와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한 깊은 탐구. 독일은 중앙 유럽에 위치해 있으며 덴마크, 폴란드, 체코공화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앙 위치는 중요한 교역 허브로서 역할을 하며 주요 유럽 도시들과 연결되는 광범위한 교통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북부 지역은 평평하고 비옥하며 농업지대와 함부르크와 같은 주요 항구가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북해로 가는 주요 관문입니다. 남쪽으로는 바바리아 알프스가 멋진 풍경과 관광 명소를 제공합니다.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과 노이슈반슈타인 호수가 그 예입니다. 산과 평야 사이에는 검은 숲과 전통적인 이야기로 유명한 계곡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강들, 예를 들어 라인강과 다뉴브강은 역사적으로 교역과 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의 기후는 다양한 계절의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눈이 내리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옥토버 페스트와 같은 야외 축제가 열리며, 가을에는 풍성한 색의 변화로 경관을 바꿉니다. 독일의 글로벌 이미지. 독일은 정밀함, 품질, 혁신으로 유명하며 특히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포르쉐와 같은 자동차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지멘스와 보시와 같은 회사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와 로보틱스와 같은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특히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며 뮌헨 공과대학교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는 항상 세계 최고 순위를 자랑합니다. 독일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효율적이며 사회시장 경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합니다. 문화적으로 독일은 철학, 음악, 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칸트, 니체, 베토벤, 바흐와 같은 인물들이 세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독일은 현대적인 창의성의 중심지로 특히 옥토버 페스트와 같은 축제에서 독특한 맥주 문화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그 성공 이면에 불평등의 증가, 이민자의 통합, 주택 부족, 환경 지속 가능성과 산업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좋아요.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독수리 탐험이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의 향후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역사와 변화. 독일의 역사는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세기에는 나치 정권의 등장, 두 차례의 세계대전, 냉전 동안의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두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서독은 서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고 동독은 소련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서독은 미국의 원조와 내부 개혁 덕분에 경제 기적, wirtschaft Wunder를 경험하며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동독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억압과 느린 경제 성장을 겪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자본주의 서독과 공산주의 동독 사이의 분열을 상징했습니다. 1989년에 장벽이 무너졌을 때 재통일이 시작되었지만 경제적 불균형과 문화적 차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동독 시민들이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뒤처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통일 이후 독일은 유럽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글로벌 무역과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민,
국가 정체성, 유럽에서의 위치에 대한 우려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곤, 노숙,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회복력의 상징이며 모든 시민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나요? 우리의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외롭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상을 만들게 할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을 전합니다. 숨겨진 고통, 독일의 빈곤. 독일에서의 빈곤은 종종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지만 독일의 부유함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독일에서 빈곤은 종종 상대적 빈곤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사회 내에서 한 사람의 소득이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절대 빈곤은 음식과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하는 반면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00유로 이하를 버는 개인이나 소득이 2,400유로 이하인 4인 가구는 빈곤선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꽤 많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독일의 높은 생활비 경제에서 보면 필수적인 지출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독일에서는 6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 양질의 음식, 겨울철 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생활비 상승, 특히 음식, 에너지, 주택 비용이 급증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빠졌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식량 기부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계 예산을 잠식하면서 더 많은 독일 사람들이 재정적 붕괴의 직전에 서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에서 경제적 격차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곤이 가장 심각한 곳, 주택 악몽. 독일에서 빈곤은 빈민가나 임시주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소외된 동네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역은 문제 동네, Problem Viertel 또는 Problem Stadtteil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 브렌푸크트, 사회적 핫스포트라고 불립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빈민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동네는 높은 범죄율과 종종 마약 밀매와 관련된 범죄가 특징이며 경제적 기회가 부족합니다. 건물들은 튼튼한 구조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 지역의 빈곤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실업, 낮은 임금, 사회적 배제로 인해 형성됩니다. 동독과 서독 간의 역사적 분단도 주택 불평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르분지와 브레머하펜의 동네들은 재통일 이후에도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으며 더 번영하는 지역들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지역, 베낙테이리테 퀄티엣은 낮은 소득, 제한된 일자리 기회, 그리고 깊은 절망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건물들의 물리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이 지역들은 사회적 격리와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개토처럼 변해 있으며 위로 올라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지역에서도 노숙자는 점점 더 많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거리에서 살거나 임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택 위기와 임대료 상승, 저렴한 주택 부족은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에 갇히고 있습니다. 노숙자, 보이지 않는 문제. 독일에서 노숙자는 급증하는 문제로 약 65만 명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종 관광객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지만 현대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베를린과 같은 도시는 노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기차역에서 잠을 자거나 공원 벤치에 앉거나 재활용 가능한 병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특히 독일의 노숙자 수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쉼터와 임시주거 옵션이 있지만 많은 노숙자들은 도움을 받기를 꺼립니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 부정적인 과거 경험,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노숙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급등하는 임대료, 실업, 불충분한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 등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독일의 강력한 사회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는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에는 부족하며 특히 저렴한 주택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노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독일은 즉각적인 개입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더 많은 저렴한 주택, 개선된 정신 건강 서비스,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숙자의 복잡한 원인을 해결하는 것만이 독일이 증가하는 노숙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별과 빈곤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독일은 인종차별과 편견이 만연한 나라로 차별이 빈곤과 함께 진행되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국 출신 사람들은 독일 토박이보다 빈곤에 빠질 확률이 2배 더 높습니다. 터키어나 아랍식 이름이 적힌 이력서는 면접 기회가 적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민자 배경이 없는 독일인 중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5%만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 반면 흑인, 무슬림, 아시아계 시민들은 양호 20%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외국인 혐오는 그들이 좋은 일자리와 공정한 임금을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다른 전쟁 피해국 출신 난민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맡거나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남성들의 경우 빈곤율은 최대 33%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 장벽, 편견, 그리고 취업 시장에서의 배제가 결합되어 빈곤을 계속해서 증대시키는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약 1,400만 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이는 약 6명 중 1명에 해당하며 이에는 독일 토박이들도 포함됩니다. 한때 번영했던 도시들도 이제는 생활비 상승, 일자리 불안정, 구매력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은 가족 지원이나 접근 가능한 어린이집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갇히게 됩니다. 연금 생활자들도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 베르텔스만 재단의 추정에 따르면 2006년까지 연금 생활자의 약 20%가 빈곤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들이 월급을 보충하기 위해 재활용병을 쓰레기통에서 뒤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연금을 받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빈곤선 이하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투쟁이 됩니다. 즉, 독일에서의 빈곤은 이민자나 소수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한부모 가정, 학생, 심지어 토박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정책, 제한된 안전망. 독일의 복지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 중 하나로 하르츠 지비우 시스템을 대체한 비르거겔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1인 가구는 약 500유로, 4인 가구는 최대 1000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오늘날 경제에서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최소 1,100유로가 필요하며 가구의 경우 주거, 음식, 에너지 비용이 복지 혜택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상승,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 임대료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수준의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성공하지만 상승하는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재정적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의존적인 상황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은 독일의 높은 생활비, 특히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와 같은 도시에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도시들에서는 겸손한 생활 조건조차도 제공되는 재정 지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 개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 안전망은 필수적이지만 점점 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없다면 독일의 수백만 시민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독일의 잘 확립된 복지 시스템은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국가의 가장 취약한 시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빈곤과의 싸움에서 불확실한 미래. 독일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상당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미 취약한 경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며 중산층이 축소되고 더 많은 독일인들이 빈곤에 빠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사회복지 모델은 자국민을 위한 자랑스러운 안전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전들은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국가 경제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충분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상승은 정부가 사회적 약속과 경제적 경쟁력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중산층으로 여겨졌던 독일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임대료와 공공요금으로 인해 이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일의 빈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한때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환경도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민, 국가 정체성,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독일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으며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생활비 위기는 핵심적인 문제이며 정치적 불안정은 효과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접근법이 없으면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 간의 격차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이는 더 분열되고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빈곤과의 싸움에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사회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계층뿐만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개혁이 없으면 독일은 중산층의 침식, 사회적 격차 심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독일의 이면을 들여다본 여행으로 그 나라의 번영의 빛을 넘어서 숨겨진 현실들을 밝혀냈습니다. 독일의 숨겨진 빈곤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문제 지역의 냉혹한 현실, 증가하는 노숙자 수, 아니면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의 영향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독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